안녕하세요.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렸을 땐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어요. 막상 어른이 되어보니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가족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걱정이 없는 삶이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나눠야 할 가족에게서 슬픔과 분노만을 받게 되니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또 없더라고요. 다들 예상하다시피 남편과 시댁 이야기 맞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지만 한때는 저를 힘들게만 하던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 사이였어요. 엄마와 시모는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는데 그 때문에 저와 남편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 15살이 되던 해에 이사를 가면서 잊고 지냈는데 우연히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런지 결혼 자체는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친정아빠도 시부도 돌아가신 터라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더라고요. 한없이 저를 아껴주던 엄마 친구였던 이모는 시모의 타이틀을 달자마자 혹독한 시모로 변신하여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의 행색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예, 내가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너는 멀쩡하게 오면서 내 아들 꼴은 저게 뭐니? 너 설마 내 아들 돈까지 다 빼앗아서 용돈도 안 주는 거니? 그렇지 않고서야 내 아들이 저렇게 후줄근하게 다닐 리가 없잖아. 아니에요. 저희 돈 관리 따로 해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고요. 그리고 행색이 저런 건 자다 일어난 그대로 어머님 댁에 와서 그런 거고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말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아시잖아요.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답도 없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설득하다가 지쳐서 그냥 왔어요. 말 나온 김에 어머님이 설득 좀 해주세요. 아무리 차 타고 와서 차 타고 가는 거라고 해도 저런 차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보려 했던 시모는 민망한지 급하게 남편 편을 들며 괜히 큰 소리를 치더군요. 뭐, 다시 보니 편해 보이고 좋긴 하구나. 너 별거 아닌 걸로 우리 아들 뭐라고 하지 말거라. 알겠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지 잘 알지? 쥐면 깨지랴 불면 날아가랴 조심 또 조심. 아주 소중하게 키운 내 아들이란 이 말이야. 어릴 때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동네 한가운데서 엉덩이를 눈물 쏙 빠지게 때리던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어찌나 귀하게 키운 척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 장단에 맞춰줄 수밖에요. 물론 할 말은 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갑자기 변해버린 시모의 태도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갖은 트집은 다 잡아대니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할 정도였죠. 무엇보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듯한데 저렇게 못살게 구니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유 모를 괴롭힘을 당하던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변해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와 엄마 사이에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시모의 자격지심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시모에게 전화가 와 저를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난 네가 너무 싫다. 크면 클수록 네 엄마를 쏙 닮아가서는 왜 잊고 싶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야? 왜 너희 모녀는 날 이렇게까지 괴롭히냐니 말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엄마가 어머님을 괴롭히긴 언제 괴롭혔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네 엄마나 너나 너희가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게 문제라고. 네 엄마는 나보다 잘난 건 집안 하나밖에 없으면서 잘난 척은 혼자 다 해가며 내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한 줄 알긴 알아? 선심 쓰는 척 도와주던 것도 그래. 내가 도와주면 고마워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본데 그런 마음은 전혀 생기지도 않았다 이거야. 내가 너희 결혼을 왜 찬성한 줄 알아? 네 엄마랑 똑 닮은 널 내 아래에 두고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을 다 풀기 위해서야. 들어보니 시모는 엄마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오랜 기간 엄마를 미워한 모양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엄마가 시모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자매나 다름이 없다고 늘 이야기했었는데 말이죠. 그제야 시모가 왜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알았네요. 그 이후 시모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저 역시 굳이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시모의 그릇된 마음에서 품게 된 자격지심이라고 해도 가난했던 그 시절 얼마나 엄마가 부럽고 또 질투가 났으면 저런 감정까지 가지게 됐을까 안쓰럽기도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이기에 제가 조금 더 참고 넘어가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처음 먹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었죠. 일이란 일은 다 저에게 시키는 것도 모자라 막말까지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도움을 구해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은 그저 시모 편만 들기 바쁘더군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무슨 말? 나한테 일 좀 그만 시키라고. 내가 말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고. 당신이 중간에서 잘 좀 말해주면 좋잖아.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일을 시키면 얼마나 시킨다고 그러냐? 저번 주에는 급한 일 있다고 나 혼자 집에 오래서 갔더니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 다 하라고 그랬고 이번 주엔 반찬도 모자라서 대청소까지 하고 왔어. 지난달엔 무슨 날도 아닌데 동네 분들 다 모아서 잔치한다고 나 혼자 음식 다 하느라 몸살까지 났던 거 기억 안 나?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정도가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말해줘.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 그냥 좀 해드려라. 들어보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 할 만한 일 시키는구만. 뭐 그거 가지고 우는 소리를 내냐? 친정 일은 시키지 않아도 다 나서서 하면서 지금 우리 엄마랑 당신 엄마랑 차별하는 거야 뭐야?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집안일이란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일 시키는 거 봤어? 딸 사위 고생할까봐 워낙 혼자서 뭐든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내가 나서서 도와드리는 거 아니야. 사사건건 내 손 빌려 다 해결하려는 어머님이랑 같은 줄 알아? 당신 지금 그 말 선 넘는 말인 건 잘 알지? 나 지금 기분 상당히 나빠. 내 기분도 지금 상당히 나빠. 선을 먼저 넘은 것도 어머님이고 내 기분 나쁘게 만든 것도 당신이 먼저인데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쓰게 생긴 줄 알아?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어떻게 어머님만 그렇게 감싸고 돌아? 나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어머님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친정 이야기는 꺼내오는 건데? 그냥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기 싫다고 그래. 그래. 난 당신 도와줄 마음 전혀 없어. 내가 보기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은 젊으니까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당신이 해. 나한테 다 하라고 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되겠네. 앞으로는 어머님이 부르면 당신한테 다 말해줄 테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어머님이 하라는 일 다 하라고.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알겠어. 앞으로는 우리 집은 내가 챙길 테니까 당신 집은 당신 혼자 챙겨. 원래도 저희 집도 제가, 시댁도 제가 챙기고 있었는데 뭘 모르는 남편은 본의 아니게 제일 골칫거리였던 짐을 덜어주게 되었죠. 그 후 시모의 연락이 올 때마다 남편에게 떠넘겼고 반발이 있긴 했지만 남편을 탓으로 넘겨버리니 시모도 별말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괴롭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시작이었죠. 사건의 시작은
친정에 있는 소파를 바꿔주면서부터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썼던 소파였던 터라 많이 낡고해져 월급 모은 돈으로 소파를 바꿔드리게 됐죠. 생활비나 공동돈은 전혀 쓰지 않고 말이죠. 각자 집은 각자 챙기자는 규칙을 전혀 어기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자신이 한 말은 까맣게 잊은 채 개거품까지 물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만 당신 엄마가 아니잖아. 이제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엄마 같은 존재 아니야? 소파를 바꿔주려거든 양쪽 엄마 똑같이 바꿔줘야지. 어떻게 친정만 쏙 바꿔줄 수가 있어? 딴 말 나오지 않게 각자 집은 각자 잘 챙기자고 먼저 제안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난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친정 소파 바꿔주는데 당신 돈은 10원짜리 하나 쓰지 않았고. 난 약속대로 한 것뿐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말한 뜻은 약간의 노동과 용돈 정도는 알아서 챙기자는 것이었어. 이렇게 집안 가구까지 바꿔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우리 엄마 집에도 소파 바꿔드려. 우리 엄마 지금 당신 집에 가서 새 소파 보고 부러워서 나한테 매일같이 닥달하고 있단 말이야. 그건 당신 사정이고 애초에 그 말 꺼낸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렇게 소파가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도 나처럼 돈 모아서 사드려. 나도 1년 꼬박 모아서 사드린 거니까. 당신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먼저 치사하게 나온 사람이 누군데 이래. 그러게 그딴 제안을 하래?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딴 말까지 뱉었으면 지키기라도 잘 지켜. 뱉은 말이 있긴 하니 남편도 더는 화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 대신 대책도 없이 카드로 시댁에 똑같은 소파를 사주더라고요. 좁은 집에 그 큰 소파가 들어가니 집이 소파를 모시고 사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는데도 좋다고 웃는 꼴이 참 한심하더군요. 봤지? 나도 그 정도 능력은 된다 이거야. 아, 답답하다 답답해. 당신 카드 할부로 샀다고 해도 그게 다 빚인 거 몰라?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매번 돈 모자란다고 나한테 5만 원, 10만 원씩 받아가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50만 원,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내기는. 생색내는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당신이 소파 바꿔줬으면 됐잖아. 어쨌든 이미 결제는 했고 엄마도 좋아하니까 더는 군말하지 마. 나 지금 기분 엄청 좋거든. 당신 때문에 이 기분 망치기 싫어. 그거 아세요? 내 남편이 이렇게 한심하고 철딱서니가 없는 인간인데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인간이란 걸 깨닫고 나면 더는 설득하고 싶지도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아진다는 거. 제가 딱 그렇더군요. 더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통하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가는 사이 남편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모가 조금만 우는 소리를 하면 뭐든 다 해주는 호구가 되었습니다. 카드 한도 끝까지 쓴 것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내어 시모의 사치를 도와줬는지 어느 순간부턴 생활비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문제가 또 싸움이 되었고요. 당신 생활비 왜 입금 안 해? 한두 달이야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석 달째 말도 없이 생활비 안 주는 건 못 참아. 없는 걸 어떻게 해. 카드값에 이것저것 내고 나면 쓸 돈도 없어. 당신은 내가 생활비 내다가 신용불량자라도 되길 바래? 그러게. 누가 대책도 없이 어머님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고 했어? 결혼한 사람이 효자 노릇하겠다고 가정엔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 몰라. 난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닥달해도 돈 안 나와. 빚 때문에 생활비 한 푼 못 내놓는 주제에 당당하기는 어찌나 당당한지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집에서 밥 한 톨 못 먹게 했네요. 남편은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혼자 챙겨 먹을 리 없는 게으른 인간이었고 돈이 없으니 밖에서 사 먹지도 못해 그저 쫄쫄 굶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은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화가 난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남편을 굶길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결혼한 주부라고 할 수 있는 게야? 주부니까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생활비를 석 달째 주지 않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며 무슨 돈으로 밥상을 차리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잘난 우리 아들이 생활비를 안 주다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게야? 아, 그 와중에 어머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한 모양이네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 어머님이 우는 소리만 하면 뭐든 다 사주는 바람에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대요. 그래서 생활비도 못 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들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사치 부리다가 그 아들이 신용불량자 되게 생기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하여튼 전 앞으로도 생활비 한 푼 못 주는 남편한텐 밥상 차려줄 생각 없으니까 아들 굶겨 죽일 거 아니면 아들한테 돈 좀 그만 뜯어내시라고요.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이 꽤 충격적이긴 했는지 시모는 쫓겨나면서도 내내 말이 없었고 대신 시모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난 상태로 집으로 와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 집에서 내쫓아? 그리고 내 사정은 왜 이야기하고 난리야?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 걱정하잖아. 이게 뭐야? 돈은 돈대로 쓰고 걱정거리만 안겨주고 말이야.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걱정 정도는 해야지. 당신이 그런 꼴이 된 게 다 어머님 사치 때문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것도 다 어머님 탓이잖아. 당신이랑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구는 꼴 못 봐. 당장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그딴 식으로 굴어서 죄송하다고 빌어. 뭐? 빌어?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양심이 있어 없어? 지금 빌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엄마니까 나한테 헛소리할 시간에 당신 빚이나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 진짜 신용불량자 되기 전에. 상황이 급하긴 급한지 한동안 남편은 조용하더라고요. 시모의 호구짓도 멈춘 듯 했고 남편은 열심히 카드빚과 대출빚을 갚아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혼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빚이야 갚으면 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신 저런 짓을 하지 않고 반성이란 걸 할 거라며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단박에 무너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엄마가 TV를 바꾸면서였어요. 대체로 친정의 가정 가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것들이라 하나둘 고장이 나는 상황이었고 소파를 시작으로 TV까지 고장이 나버렸죠. 평소에 TV 보는 것이 낙이시던 엄마는 이왕 바꾸는 김에 크고 좋은 TV로 바꾸셨습니다. 그걸 본 시모는 또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시모의 닥달에 남편이 또 난리를 부리더군요. 장모님께 TV 사줬다는 게 사실이야? 60인치는 그냥 넘는다고 하던데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나는 빚 갚느라고 등골이 휘는데 그런 돈 있으면 날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당신 엄마만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똑같이 챙겨주라고 했었잖아. 당신이 신불자가 됐든 말든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한 약속은 변함없거든? 그리고 난 TV 바꿔준 적도 없어. 그 TV는 엄마 돈으로 엄마가 산 거라고. 이젠 거짓말까지 하냐? 장모님처럼 검소한 사람이 그렇게 큰 TV를 샀다는 걸 누가 믿어? 못 믿겠으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든가. 하여튼 난 사준 적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생떼 그만 부려. 생떼라고 했냐? 당신이 제대로 된 생떼를 본 적이 없는 모양인데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줄게. 우리 엄마 TV 사줘. 사줘. 사달라고. 장모님이랑 똑같은 TV 사달라고. 살면서 머리가 지끈한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들도 아니고 남편이 때를 부리며 되지도 않은 요구를 하는데 엉덩이를 있는 힘껏 차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모는 한술 더 떠 난리더군요. 날마다 전화를 해서 TV 타령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전화를 받지 않으니 계속 문자를 보내 사람을 귀찮게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금 두 사람에게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지만요. 제가 뭐라고 하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던 두 사람은 웬일인지 순순히 포기한 듯 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니 TV가 사라지고 없었으니 말이에요. 여보, TV 어디 갔어? 설마,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냐. 당신이 안 사준다고 해서 그냥 우리 집 TV 엄마네 줘버렸어. 어차피 우린 TV도 잘 안 보는데 잘 보는 집에 주면 서로 이득이잖아. 우린 돈도 아끼고 공간만 차지하던 물건 사라져서 좋고 엄마는 큰 TV 생겨서 좋고 말이야. 이런 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건가? 만족스럽다는 듯 웃는 남편을 보며 그때서야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남자는 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비로소 이혼 결심이 선 저는 남편과 사는 1분 1초가 아까워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통보했네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구니까 이제야 결심이 서네. 우리 이혼하자. 뭐? 난 시댁이라면 정신 못 차리고 집안 살림까지 가져다 바치는 남자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효도를 하려거든 나한테 피해주지 말고 혼자 해. 나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말이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아나 본데 나 겁 하나도 안 나거든. 이혼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손해인 거 몰라? 그래, 이혼하자. 나도 당신 같은 여자 질리던 참이었어. 그래? 잘 됐네. 이왕 말 나온 김에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신도 잘 알고는 있지? 이 집, 우리 집에서 해준 내 집이라는 거.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 나가. 그렇게 남편은 짐을 싸 집을 나가버렸고 바로 다음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와 식당으로 부르더군요.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생각 없는 남편을 대신해 더 생각이 없는 시모가 나서 단판을 지으려는 줄 알고 식당으로 갔더니 글쎄 그곳엔 시모와 엄마를 포함해 친구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시모는 당당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고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더구나. 너도 잘 알지? 이혼은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흠이 된다는 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혼만은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할 테니까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싹싹 빌거라.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고 했던 게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 불러서 제 무릎을 꿇리겠다는 거였네요. 그래, 그거 말고 내가 너랑 다른 볼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설마 내가 네 편이라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 그런 생각했다면 그건 네 착각이다. 난 전적으로 네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 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간섭질이야? 그리고 그까짓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런 걸로 째째하게 굴기는. 하여튼 지금이라도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면 특별히 내가 나서 주마. 친정엄마와 제 망신을 제대로 주고 싶은 시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요? 애초에 이혼을 바라고 또 바라는 사람이 저인데 이딴 방법을 쓰다뇨. 거기에다 엄마의 화까지 돋우게 되었으니 저보다는 시모가 큰일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할게요. 아줌마 아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혼 제가 먼저 하자고 했고 집에서 쫓아낸 것도 저였어요. 뭐라고? 내 아들 말론 네가 계속 잔소리하는 게 짜증나서 이혼하자고 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걸 다 믿었어요? 아줌마는 아줌마 아들을 아직 잘 모르나 본데 그 인간은 내가 쫓아내기 전까진 제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 버틸 인간이라고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쫓아냈고요. 남편의 말만 믿고 이딴 일까지 벌인 시모는 당황하며 눈치만 살피기 바빴고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할 때 하더라도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어?
계산이라니? 무슨 계산? 뭘 모른 척하고 그래? 미호가, 너 나한테 빌린 돈 있잖아. 1,000만 원. 애들 결혼하던 해에 돈 없어서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나한테 빌린 1,000만 원.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은 거 알고는 있지? 이때까지야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돌려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젠 가족도 아닌데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나라고 땅을 파서 돈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돈 이야기가 나오자 시모는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당당한 표정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아직 놀라긴 이르다 친구야. 네 아들도 나한테 돈 빌려갔어. 2,000만 원. 카드값이랑 대출 낸 이자도 못 갚고 있다고 계속 우는 소리를 하길래 내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 빌려줬더니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뒤늦게 한 사실인데 남편은 저 몰래 진 빚이 더 있었고 그 빚이 감당이 안 되니 엄마에게까지 돈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빚도 시모의 병원비, 생활비, 용돈에 사치비까지 감당하느라 생긴 것이었고요. 시모는 형편은 되지도 않으면서 그 지독한 자격지심 때문에 엄마가 사는 건 모조리 다 아들에게 요구해 가졌던 모양이었죠. 대단하지 않나요? 저에게 돈 한 푼 쓰지 않아 놓고선 제 핑계를 대며 돈까지 받아간 남편놈이 말이에요. 집안에 사기꾼을 두고도 몰랐구나 하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시모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는지 저에게 꿇으 하던 무릎을 본인이 꿇고 엄마에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정인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1, 2년 친구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릴 때 실수 한 번쯤은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 그렇게 소중한 친구 딸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무릎까지 꿇으라고 했니? 적어도 친구였다면 나한테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어야지. 이딴 식으로 내 딸하고 날 망신 줄 생각 따위 하지 말고 말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진심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너랑 네 딸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넌 여전하구나. 무슨 일만 터지면 눈물부터 흘리는 거. 그리고 내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다 휘두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니? 네 말대로 우리가 1, 2년 친구도 아니고 이젠 그 눈물도 지긋지긋하다 얘. 앞으로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우리 수십 년 된 우정도 여기서 끝이란 말이야. 시모는 회심의 눈물 공격이 먹히지 않자 이번엔 저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그동안 내가 널 많이 오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거 다 사과하마. 난 내 아들이 그렇게나 생각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단 건 정말 몰랐단다. 앞으론 그런 일 절대 없도록 내가 잘 이야기할 터이니 제발 이혼한다는 말만은 취소해 주려무나. 응?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줌마. 너 아까부터 나한테 아줌마 아줌마 그러는데 그 호칭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미 전 그딴 인간이랑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쉽게 먹은 마음이 아니라서 되돌릴 순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 지금은 어머님이란 호칭보단 아줌마라는 호칭이 더 맞지 않나요? 전 이렇게 결심이 굳었으니 더는 이딴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엄마한테 빌린 돈이나 잘 갚도록 하세요. 아줌마도 잘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아끼는 사람한텐 한없이 관대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한텐 한없이 냉정하거든요. 지금 와서 그런 큰 돈을 당장 어디에서 구하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빚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아직 빚도 많이 남은 상태야. 그런 애랑 돈 한 푼 못 버는 내가 돈 3천만 원을 어디서 만들겠어? 그러니까 네가 네 엄마한테 잘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돈만 해결해주면 이혼은 네 뜻대로 깔끔하게 해주마.
지금 내가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해야 할 마당에 돈 3천만 원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위자료? 너 설마 우리한테 위자료까지 받을 작정인 게야? 그러면요? 아줌마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남편 구실도 못하는 인간을 데리고 사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세월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면 위자료라도 받아야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지 않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던 시모는 자극을 제대로 받았는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약한 것, 네 어미나 너나 사람 무시하는 그 못된 짓은 똑같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왜? 아예 거지꼴 되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그런 자격지심으로 살면 안 피곤하세요? 뭐야? 자격지심? 내가 알기론 우리 엄마가 아줌마 힘들 때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도와준 걸로 아는데 그 호의를 그딴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면 자격지심 말고 다르게 표현할 말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러 놓고 딱싹 빌면 다 받아줘야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가요? 그딴 말도 안 되는 기준 세워서 기껏 호의 베푼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짓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돈 몇 푼 네 엄마가 빌려줬다고 너까지 큰 소리 치는가 본데 그까짓 돈 내 아들이 얼마든지 다 갚아줄 수 있거든. 빌린 돈이든 위자료든 얼마든지 줄 테니 네 마음대로 다 해보거라. 시모는 고함을 지르며 호언장담을 했고 시모가 부른 친구분들은 저마다 시모를 질책하기 바쁘더라고요. 미옥이가 정인이한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뒤에서 욕을 많이 하긴 했지.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게 자식들 문제 때문에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 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 미옥이 제가 장가도 간 아들 등골을 얼마나 빼먹었는지 너희는 몰라서 그래. 병원에 갈 때마다 아들 일도 못하게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정인이 뭐 하나 살 때마다 아들 불러서 다 사달라고 하더라니까. 그랬어? 그랬으면서 미옥이 딸한테 시집살이까지 시켰던 거야? 정말 양심이 없긴 없었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모는 붉어진 얼굴을 감싸준 채 나가버리더군요. 그 후 이혼 준비는 차곡차곡 빈틈없이 잘 준비되고 있었고 이혼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 이혼만은 못한다며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말이야 이혼은 못한다였지만 그 숨은 뜻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이혼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던데. 우리한텐 이혼 사유가 전혀 없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홧김에 서로 심한 말 주고받은 걸로 상황 악화시키지 말고 이혼 마음 접어. 이혼 사유가 없긴 왜 없어? 네가 나하고 결혼한 뒤에 저지른 모든 짓이 다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남의 회사 앞에서 난동 그만 피우고 얼른 꺼져.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진짜. 날 낳아주고 힘들게 키워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 도리를 다한 것 가지고 이혼한다고 남들이 비웃어. 알아? 당신이 한 짓을 도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겠네. 당신은 그게 문제야.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너무하고 내가 심하게 행동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 가끔은 당신의 그 확고한 생각을 의심하고 좀 살아. 평소에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왜 가끔 하는 생각에 의심도 없이 확신을 하고 그래? 뭐야? 너 진짜 이딴 식으로 굴 거야? 어쨌든 난 이혼은 못하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계속 이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기잖아. 나 네 회사 매일같이 찾아와서 네 얼굴에 똥칠 제대로 해줄 거라고. 웬만하면 빚이나 갚게 회사는 다니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 발로 차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바로 다음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 그 뻔뻔한 얼굴에 차용증을 던져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당한 망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망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런 것까지 쓰면서 빌려간 돈 다
당장 갚아. 뭐 생활비로 쓰느라 빚을 지게 됐다. 나한테 쓰느라 이렇게 됐다는 둥 이런 말은 할 생각도 하지 마. 이거 나 몰래 네 엄마한테 다 쓴 거 알고 있으니까. 아, 그것도 알고 있지? 네 엄마도 너랑 나랑 결혼할 때 돈 빌려간 거. 그렇게 자식된 돌이 따졌으니 그 빚도 당연히 네가 갚을 거지? 이 돈 안 갚으면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신 미쳤어? 여기 내 회사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면 앞으로 내 회사 생활은 어쩌라는 거야? 회사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많은 놈이 내 회사 앞에선 그 난동을 피웠어? 날 찾아와서 화나게 했을 땐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지. 너도 잘 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나 지금 그거 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사까지 찾아와서 나 망신 주려고 하잖아? 내가 당한 망신의 곱절로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뒤돌아서니 전 직원이 다 와서 구경한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인파가 저희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작전 성공인 셈이었죠. 그 후 도끼가 제대로 올랐는지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끝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태세를 다시 바꾼 두 사람이 어찌나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지긋지긋한 지경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홧김에 이혼했다가 당신도 후회할 거라고. 그래, 아가야. 그때 식당에선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그렇게 나갔던 것뿐이지 그게 다 진심이 아니었단다. 그러니까 앙금이 남았다면 다 풀고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고 예전으로 되돌릴 순 없겠니? 네,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전 이 소송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혼할 거고 엄마가 빌려준 돈을 비롯해 두 사람에게 위자료까지 꼭 받아낼 거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안 불쌍해? 나 이대로 가다간 진짜 파산한다고. 여보라고 부르기엔 이미 늦었다고 생각 안 해? 그러게,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어. 그리고 네가 신불자가 되든 말든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돈이나 다 토해내고 이혼이나 해. 더는 너랑 네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상황과 길고 긴 소송이었지만 위자료 액수를 보니 마음의 위로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물론 빌려준 돈도 다 받아냈고요. 막대한 위자료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전 남편은 대출을 내고 전 시모는 집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시모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날의 이야기가 퍼지며 오래된 친구들과도 연락조차 못하는 사이가 돼버렸다고 하고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두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집이라고 생각했네요. 제 망신을 주려다 되려 망신살이 뻗쳐 회사까지 그만두게 된 전 남편과 전 남편의 등골을 신나게 빼먹던 전 시모의 마지막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배경은 없을 테니까요. 참 한심하지 않나요?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일 텐데 그까지 체면이 뭐라고 회사까지 그만둔 걸 보면요. 하긴 그딴 놈이니 이혼이나 당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엄마한테 호구 잡혀 사는 거겠죠. 꼴에 배부른 짓거리 한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이혼을 마무리하고 오래된 악연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오래된 관계인 만큼 연관된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지만 그냥 무시해선 끝이 없을 것만 같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받아보기로 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구나 싶었는데 전 남편은 끝까지 뻔뻔한 요구를 저에게 하더군요. 수정아, 잘 지내? 왜 이렇게 통화하는 게 어려워?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여러 번 연락했는데 다 안 받더라? 많이 바빴어? 바빠서 안 받았겠어? 네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무시한 거지. 왜 전화했어? 끝까지 안 받으려다가 이렇게 해선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받은 거니까
전화 건 목적이나 바로 말해. 내가 목적이 따로 있겠어? 수정이 네가 보고 싶어서 연락했지. 우리가 부부로는 실패했지만 어릴 때부터 쌓아온 우정은 남아있잖아. 함께한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보고 싶더라고. 난 아니야. 너 진짜 미쳤구나. 너랑 나랑 이혼까지 한 마당에 우리 사이에 남을 우정이 있을 것 같아? 비싼 밥 먹고 헛소리 그만하고 그딴 말이나 할 거면 더는 할 말도 없으니까 다신 전화 걸지 마. 귀가 썩을 것만 같아 전화를 끊으려 하니 전 남편은 다급하게 숨겨온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만. 수정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니, 부탁이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빚이 많잖아. 그런데 회사까지 그만둬서 더는 돈 나올 구석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많이도 필요 없고 당장 급한 돈만 좀 빌려주라. 응? 네 말대로 우리가 이혼하고 그 과정에서 정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그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급한 빚만 좀 막아주면 안 될까? 넌 진짜 나랑 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뻔뻔하구나. 내가 그렇게 돈 아껴 쓰라고 할 때는 알아서 한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뭐? 도와달라고? 신용불량자 되는 것만 막아달라고? 제발 한 번이라도 입장이란 걸 바꿔서 생각 좀 해. 네가 나라면 그 돈을 해줄 것 같아? 당연하지. 나라면 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줬을 거야. 나한텐 당신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전시모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해대는데 이런 뻔뻔한 인간이 또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순간 이놈이 남편이 아닌 전 남편이란 사실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정신 나간 뻔뻔한 놈 때문에 여전히 지옥길을 걷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파렴치하고도 뻔뻔한 놈과 결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신 저에게 연락 따위 할 생각도 못하게 말이죠. 그렇게 내가 소중하단 인간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바로 짐 챙겨서 네 엄마 집으로 갔냐? 거짓말을 하려거든 진정성 있게 거짓말을 해. 어디서 그 되지도 않을 거짓말로 날 우롱하려고 들어? 거짓말이라니. 난 진심이라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떤 이미지인지 나도 잘 아는데 이번만큼 날 좀 믿어. 이번만큼은 난 널 못 믿으니까 진심 타령은 네 엄마 붙잡거나 하고 나한테 다신 그딴 말도 하지 마. 넌 친구도 없어? 나한테 연락 닿게 해달라고 부탁한 친구한테 돈이나 빌리지. 이게 뭐야? 이혼한 전부인한테 돈 빌리는 거 자존심도 안 상하니? 걔들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뻔히 아는데도 수정이 너밖에 답이 없는 걸 어떡해. 난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니까 다른 데서 알아봐. 그러지 말고 다신 연락도 안 할 테니까 대신 돈이라도 좀 빌려줘. 부탁이야. 싫다고 했잖아. 지나가는 똥개한테 말해도 이것보단 잘 알아듣겠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 돈도 못 빌리는데 욕만 더 먹고 싶은 게 아니라면 더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전화 끊어. 다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말이야. 뻔뻔하게 구는 것도 모자라 구질구질하기까지 하던 전 남편과 연락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친구들에게 문자를 돌려 그런 부탁 들어주지 말라고 미리 언지를 주기도 했고 모르는 번호는 죄다 차단을 해버리거나 무시를 해버렸으니 연락이 닿을 길이 없었죠. 그렇게 4년이 지났고 요즘 전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신혼집으로 샀던 집은 팔았고 그 돈은 다시 엄마에게 돌려드렸어요. 처음엔 저보다 엄마가 상심이 크신 상태였어요. 딸이 이혼한 것도 모자라 오래된 친구까지 그런 이유로 잃게 되었으니 상실감과 회의감이 동시에 몰아쳤을 거예요.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그 좋지 않은 감정들도 시간이 흐르니 무뎌지고 작아져 이젠 많이 좋아진 상태세요. 그리고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 2년 차인 제 남자친구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로 저보다는 2살이 많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의 실패로 인해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저에게 끊임없이 믿음과 신뢰를 쌓아준 사람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가장 걱정이었던 예비 시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시지만 무엇보다 지금 저 남자를 놓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며 뒤돌아보는 짓은 그만하고 앞만 보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혼한 경험을 바탕으로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려고요. 새로운 출발.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혼을 하며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때론 제 젊은 시절이 안타깝기도 했고 첫 단추를 잘못 끼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었습니다. 이혼이란 그만큼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연 처음에 드렸던 말 기억들 하시나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걱정 없는 삶이 좋은 인생이라고 했던 말이요. 지금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참 행복합니다. 물론 더는 자책하거나 후회하지도 않고요. 혹시 지금 이혼을 해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감히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한때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건데 어떻게 별것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엄청난 일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나면 여러분께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그것이 재혼이 되든 자유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말이에요. 그러니 부디 다시 일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